신부전 환자는 칼륨 배설이 안 되니까 칼륨을 조금 섭취하라. 이 말 딱 들으면 참 합리적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여기에도 맹점이 있습니다. 바로 칼륨 제한 시기, 즉 칼륨을 조금 먹으라는 권고에 대한 임상 연구가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즉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과 관찰 연구들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사실 의학에서는요, 이런 게 참 많아요. 너무 당연해 보여서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 임상시험이 없는 게 참 많습니다. 그 이유는 임상시험을 하기에는 임상시험 대상자를 구하기도 어렵고 비용과 시간이 너무도 많이 소모되기 때문이에요. 또 비윤리적인 임상시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임상시험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꼭 뭐라고 할 일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들은 의학에서는 임상시험 없이도 권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일본에서 임상시험을 드디어 하게 됐는데요. 연구 내용을 보자면요. 만성신부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음식에 있는 칼륨을 섭취할 때 혈중 칼륨 농도가 얼마만큼 올라가는지 측정을 해봤습니다. 즉 칼륨 섭취가 많은 것에 따라서 혈중 칼륨 농도가 얼만큼 올라갔는지를 측정한 거예요. 약 200여 명의 만성신부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소변으로 배설되는 칼륨의 양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혈중 칼륨 농도가 상승했는지를 관찰했습니다. 음식으로 섭취하는 칼륨 양을 모두 계산해서 측정하면 정말 좋겠지만요. 그러기에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대신에 소변으로 배출되는 칼륨 양을 측정한 것인데요. 결과는 이렇습니다. 소변으로 배설되는 칼륨 양, 즉 음식으로 섭취한 칼륨 양을 혈중 칼륨 농도 상승과 같이 분석을 해봤더니요. 음식으로 칼륨을 많이 섭취해도 혈중 칼륨 농도의 상승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칼륨 섭취가 높을수록 혈중 칼륨 농도가 올라가긴 했지만요. 그 정도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매우 낮았다는 것인데요. 다만 칼륨 섭취가 높을수록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확률이 2배 정도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러나 칼륨 섭취 정도에 비해서 혈청 칼륨 수치가 올라가는 정도가 생각보다 적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연구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칼륨 섭취를 직접적으로 측정하지 않았고요.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방식을 썼기 때문에 부정확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혈중 칼륨 수치의 변화는 대사산증이나 여러 다양한 신체 생리 현상에 영향을 받는데 이 연구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잘 반영되지 못했다는 한계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겠는데요. 최근 들어 칼륨을 무조건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환자에게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증거들이 쌓여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태까지의 여러 연구에서는 신부전증 1기에서 3기 사이의 환자에게서 이 칼륨 제한 시기는 큰 이점이 없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고요. 4기까지도 엄격한 칼륨 제한 시기가 생각보다 효과가 크지 않다라는 그러한 연구 결과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5기인 경우에는 아직까지 칼륨 수치가 높아서 생기는 고칼륨 혈증의 위험성도 높고 임상 자료도 적기 때문에 칼륨 제한 시기가 이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 결과가 쌓여야겠지만 실제 나오는 연구들을 보면 무조건적인 칼륨 제한 시기가 환자에게 무조건 도움이 된다라고 딱 잘라서 결론 내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신장질환 관련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반영해서 칼륨 제한 시기에 대한 권고를 바꾸기 시작했는데요. 2020년에 미국에서 나온 신부전 환자의 칼륨 제한 권고 가이드라인도요. 무조건적인 칼륨 제한보다는 환자에 맞춰서 위험도를 평가하고 환자 개인별 맞춤으로 이 칼륨에 대해 섭취를 조절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즉 예전에는 무조건 칼륨 섭취를 모든 환자는 자제해야 한다고 했지만 최근의 가이드라인에서는 보다 느슨한 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게 남아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일단 신장 기능이 정상인 경우 채식을 늘리는 것이 무조건 좋습니다. 채식은 당뇨와 고혈압에 걸릴 가능성을 낮춰주고요. 심혈관 질환과 암 예방에도 좋으니까요. 대신 칼륨 보충제를 과하게 드시는 것은 피하세요. 실제로 음식으로 먹는 칼륨은
흡수율이 60에서 70%인데 비해서 칼륨 보충제는 흡수가 너무 잘 되기 때문에 과하게 드실 경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칼륨의 하루 권장량은 신장 기능이 정상인 건강한 성인의 경우 하루 3,500mg에서 4,700mg입니다. 100g 기준으로 토마토는 칼륨이 1000mg 정도, 바나나는 400mg 정도, 채소, 시금치 등은 500에서 600mg 정도니까요. 야채로 따져서 먹자면 꽤나 많은 양을 먹어야 채울 수 있는 양이 됩니다. 신부전 환자의 경우를 말씀드리자면요. 신장 기능 악화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1기에서 3기 초 환자들도 이 채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소를 섭취했을 때 칼륨이 상승할 가능성은 말기 환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물론 3기 말부터는 채소 섭취가 혈중 칼륨 농도를 올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더 조심을 해야 하지만요. 진료실에서의 제 경험을 말해보자면 일단 분명히 채소 등을 통해 칼륨 섭취가 늘었을 때 혈청 칼륨 수치가 팍팍 올라가는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채소 등을 잘게 썰어서 물에 오래 담궈 놓은 후 섭취를 한다든지 하면서 칼륨 흡착제 등을 같이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칼륨 흡착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칼륨 수치가 확실히 떨어져요. 칼륨 흡착제가 변비 생긴다고 잘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칼륨 수치가 높으시고 잘 조절이 안 되신다면 꼭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칼륨 흡착제, 칼륨 제거제를 드시는 분들의 통계를 내봤더니 오래 먹을수록 칼륨이 높아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예방할 수 있었다라고 현재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채소를 복용하시고 생각보다 칼륨 수치가 잘 오르지 않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채소 섭취를 그에 맞게 늘리셔도 무방하다는 것이 최근의 트렌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칼륨 수치의 상승이 확인된다면 칼륨 흡착제를 복용하고 칼륨 섭취를 줄이는 방향이 좋겠죠. 예전과 달리 점점 신부전 환자의 채소 섭취에 대해서 덜 엄격해지는 추세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채소 섭취를 무조건 늘리지는 마시고 그에 앞서서 본인의 칼륨 수치는 괜찮은지 확인을 해야겠죠. 그리고 채소 섭취를 늘렸을 때 반드시 혈액 검사를 통해 내 혈중 칼륨 농도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안정적이라면 그대로 유지를 하셔도 되고요. 고칼륨 혈증으로 상승했다라고 한다면 칼륨 흡착제를 드시고 채소 섭취에 신경을 쓰는 것이 맞겠죠. 그런 건강한 채식 생활 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